안녕하세요. 크립토 매거진 아나운서 김민경입니다. 12월인데 비트코인이 왜 또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는 건지, 12월은 되게 산타가 온다고 하지 않나? 지금 산타가 아닌 사탄이 올 정도로 코인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12월 달에 어떤 식으로 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참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과연 코인 분위기가 왜 이렇게 침체됐는지, 앞으로 추가적인 상방이 더 열려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월의 첫 거래일에 코인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장중에 84,000달러까지도 붕괴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배경으로는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시사 발언을 좀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고야 회의에서 우에다 이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금리 인상 적절하게 하게 된다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12월 19일 통화정책회의가 종료가 됐을 때 금리 인상 장단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일본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 초 1월 달에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6번째로 동결하고 12월이 됐는데 12월 달에는 과연 어떻게 할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일본의 환경 자체가 계속해서 재정을 부양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부임한 일본의 신임 여성 총리 있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있는데, 이 총리가 아베와 굉장히 비슷한 신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린 20년을 되찾겠다라고 하면서 경기 부양, 어떻게 보면 돈을 엄청나게 좀 찍어냈던 인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할 것인데, 이 부분과 동일한 경제 정책을 추구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인물이 된다면 금리 인상도 하고 돈을 엄청나게 국채를 찍어내겠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신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거의 논란 생성기라고 할 수 있죠. 유사시 대만 개입이라는 발언을 한 이후에 중국과 계속해서 대립 과정을 일본이 거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는 지지율이 무려 75%까지도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일본의 신임 총리가 경기 부양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를 엄청나게 찍겠다라고 하면, 국채를 많이 찍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시중의 화폐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중앙은행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에다 이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을 또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난리냐? 왜 도대체 코인 시장,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요동을 치느냐? 바로 이 미국에 쏟아지는 국채를 누가 살 것인지에 대한 의무점 때문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미국의 국채를 많이 보유한 국가입니다. 3, 4위 정도 될 텐데 일본에서 국채를 많이 찍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본 국채를 산다? 미국 국채는 누가 살까요? 지금 미국 또한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국채를 많이 찍을 시에 이 국채를 미국이 아닌 일본으로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평온하게 4%대를 유지하다가 간밤 뉴욕 시간 기준으로 무려 4.1%까지 뛰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게 된다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그 말인즉슨 주식시장, 코인 시장까지 연동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세를 가져갔고, 그리고 일본의 우에다 총재의 이런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 이후에 니케이 지수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까지도 장중에 거진 8% 가까운 낙폭을 보였던 상황인데요. 사실 이렇게 시장이 너무 어려울 때는 우리가 매크로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기술적 분석에 더욱더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지금 일본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국에서는 가상자산이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캐비넷셋이 유력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기술적인 지표에 조금 더 의존을 하고 시장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코린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지표 분석을 할 줄 모른다, 이런 거를 볼 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 저희 크립토 매거진 홈페이지 가시면 칼럼이 있거든요.
칼럼의 세력들의 흐름을 읽는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지표들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또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은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립토 코리아를 외쳐봐야겠죠. 시장에서 좀 호재로 작용이 될 만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라고 할 수 있는 뱅가드가 블랙록 다음으로 또 자산 규모가 큰 어마무시한 회사이죠. 이 뱅가드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폐 ETF에 대해서 허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전에도 나왔던 이슈이지만 12월 2일부터 개시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뱅가드의 이 수많은 고객들의 돈이 암호화폐 현물 ETF,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로 들어갈 시에 암호화폐 ETF 시장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는 호재라고 또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슈이죠. 이뿐만 아니라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노베이터 캐피털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20억 달러를 주면서 인수한다라는 소식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그냥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단편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깊게 해석을 해봐야 될 만한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이노베이터 캐피털 같은 경우에는 ETF와 같은 구조화 상품을 직접 만들고 발행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이 경기를 뛰는 선수가 경기만 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기장까지 사서 운용을 하는 것이죠. 이제는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같은 금융상품의 설계자뿐만 아니라 유통자의 역할까지도 같이 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된 전통 금융의 이런 암호화폐 사업 확장 그리고 이 안에 진출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골드만삭스까지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권 금융이 계속해서 이 디지털 자산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코인 시장의 호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코인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 보니까 하나하나 좀 더욱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크립토 공포와 탐욕 지수 23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1점가량 더 떨어지면서 극심한 공포 구간에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코인 시장의 분위기 지금 이 글로벌적으로 거시적으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대두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물 ETF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간밤 기관 투자자들은 현물 ETF 유입을 했는지 유출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쪽으로는 순유입세가 들어왔습니다. 4거래일 연속 순유입세가 지속이 되고 있으나 이 유입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더리움 현물 ETF를 봤을 때는 순유출세가 보여집니다. 지금 5거래일 만에 이더리움 현물 ETF 순유출로 전환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주요 알트코인들의 현황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후 1시를 기점으로 86,000달러 지금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기준으로의 하락 대비해서는 낙폭을 만회한 상황인데 그래도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28,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마인이 또 이더리움을 추가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리고 비트마인의 CEO인 톰리 또한 내년 초에는 7천만 달러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지만 사실 코인 가격만 봤을 때는 상황이 참 녹록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도 호재를 좀 찾아보자면 12월 3일에 이더리움의 푸시카 업데이트가 또 적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푸시카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호재가 있을 때 단기적으로 좀 상승세를 가져갔거든요. 이번에도 한번 이 부분 좀 유념을 해보시면서 시장 흐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XRP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XRP는 한시 기준으로 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XRP 최근에 이 ETF라든지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나 카나리 캐피털의 XRP 현물 ETF가 거진 수급을 싹쓸이하고 있다라는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으로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소식을 좀 살펴보자면 고래가 40억 원 가까운 이 매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크립토 매거진의 조커 트레이더님을 통해서 제가 들어본 바로는 이 40억 원 가까운 고래 매각을 오히려
기관들이 죽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거든요. 기관들은 엄청나게 XRP 쪽에 관심을 보이면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다. XRP 도대체 가격적인 상승이 언제 일어날지 이런 부분들 체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역시나 크립토 매거진 조커 트레이더님께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XRP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영상까지도 참고해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솔라나 관련된 소식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솔라나 같은 경우엔 예측 플랫폼인 칼시와 협력을 통해서 전 종목 토큰화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가격적으로는 크게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지금 0.2%가량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트코인 현황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코인 시장의 분위기가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시기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매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주요 이슈들 뽑아서 설명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청해 보시면서 알찬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매거진 아나운서 김민겸이었습니다.